김주희, 살아서 돌아와라. 꼭 보고 싶다. 자,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상황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아니 구명보트가 저렇게 있었는데 왜 펴지지 못했는지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숨진 분들도 꽤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얘기, 구명보트 이야기, 그리고 과적과 과속, 급선의 가능성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관련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명벌이라고 부르네요. 네. 벌이라는 게 보트란 뜻인 것 같은데 뗏목 같은 건데요. 구명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전혀 쓰지도 못한 거죠? 네, 정확히 몇 개가 붙어 있었냐면요. 25인승 보트인데요. 네. 96개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판의 좌우에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요. 네. 곱하면 25 곱하기 46을 하면 바로 저거죠. 저 하얀색 그렇습니다. 드럼통 같이 생긴 것들. 저게 하나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네, 저 통 안에 들어 있는 통 안에 건데. 들어 있는데요. 모두 저걸 적재량을 곱해보면 1150명을 태울 수 있는 구명벌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저것만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바닷물에 뛰어든 또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손쉽게 옮겨 타서 구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화면에도 네.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저게 전개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저거는 구명벌은 이 물에 잠기게 되면요. 네네. 곧바로 전개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자, 좀 높은 곳에서 찍은 건데 하나, 둘, 셋, 7개, 14개의 구명벌, 그러니까 구명 뗏목, 그렇습니다. 구명 보트 같은 것이 이렇게 펴져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건데 마치 교통사고가 나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거랑 비슷한 똑같은 얘기예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그리고 선박에서 대기하란 말 대신에 바다로 뛰어들란 얘기만 했더라면 정말 수많은 목숨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거라고. 저게 펴져 있었으면 아마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여럿 구할 수 있었는데 저게 안 된 것이 아마 큰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은요. 46개 중에 45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배가 가라앉았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요. 어떤 걸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우측에 수압으로 파란색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압력에 따라서 저 전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2m까지 내려갔고 3m가 되는 순간이면 자, 고리가 보일 텐데요. 네, 저게 풀어지면서 끊어지면서 이제 부력에 의해서 저 구명벌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장면을 저희가 봤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저런 일은 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세월호가 이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한쪽 편은 물 바깥에 나와 있어서 만약에 전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물 밑에 잠겨 있는 23개는 저렇게 작동을 해서 전개가 됐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게 그대로 전개가 안 되면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렇게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저기에 옮겨 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물 위로 떠오르면서 부풀어 오르고 저렇게 텐트처럼 딱 채워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14개의 구명벌, 구명 뗏목, 구명 보트가 알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46개의 구명벌, 구명 뗏목 가운데 하나만 펴졌습니다. 그게 퍼졌더라면 구명조끼 입었던 승객들이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요. 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기술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 구조된 분들 말씀이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소리의 차이는 뭐죠? 지금 아까 교수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좌초의 가능성, 즉 암초에 따른 좌초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바로 좌초한 그 지역에 암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운항 과정에서 어떤 수중 암초에 의해서 드르륵 해가지고 그게 그러더라도 계속적으로 배가 진행을 해서 그 지점, 좌초한 지점까지 와서 좌초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당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승객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 꽝 하는 상당히 큰 소리가 났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렇다면은 암초에 빵 걸려야 되는데 그 자리는 아닌 자리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혹시나 115개의 컨테이너가
배가 기울어지면서 한쪽으로 확 기우는 소리,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차량 150대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면서 네. 벽에 부닥치면서 난 소리 아닌가. 그리고 드르륵이라고 하는 소리가 드르륵 났다고 하는 소리는 아무래도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제대로 기관이 작동을 안 하면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난 소리가 아닌가. 현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엔진 고장, 여러 가지 좌초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마음 중에 가장 답답한 분들 바로 저 진도체육관에 계신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만 그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 향해서 정말 절규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이제 진도를 떠나서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는 상황일 텐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모습, 진도체육관에 있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 미확인 승객들의 가족들, 이곳을 방문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진정해 주시고 대통령님께서는 이 앞쪽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들 그리고 일반 부모님들 협조해 주시고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양쪽 자리에 앉으세요. 서 계신 분들, 학부모님들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온 상황에서 네.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앉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에 계신 분들 조금 앉아주세요. 뒤에 안 보입니다.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신데 이쪽에 이렇게 뭔가 계속 실시간으로 어저께부터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이 그 현장의 구조 작업을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는 항상 지나간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비가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실에 그 상황이 계속 실시간으로 있으니까 지금 뭐 말씀해요. 지금 저기 그분들도 만났습니다. 아까 그 구조 현장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실내 체육관은 굉장히 실종자 가족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시계가 한 뭐 20cm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물살 때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또 밀려 나오고. 집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많은 그 가족분들의 바람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하는 과정이 계속 저희가 그걸 계속 그 작업을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관련자들 그리고 선장 이런 승무원들을 지금 엄정 처벌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 보니까 가슴이 많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가족이 이제 배에 탔다고 생각하면 뭐 대통령이 또 나타났고 등장한 대통령 향해서 어떻게든 절박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통령 향해 얘기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드르륵한 소리, 꽝 소리 다 했는데요.
일단 항로도 어겼다. 그런 얘기부터 어제 계속 나왔잖아요. 권고된 항로가 있었는데 실제 이 배가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지름길을 찾았다. 이런 건데 해양경찰청은 좀 얘기가 다르네요. 예. 해양경찰청에서는 바로 세월호가 신고한 항로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항로 자체를 통상적인 항로를 간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권고 항로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권고 항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권장 항로, 추천 항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배가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수로 이런 항로를 권장 항로 또는 추천 항로라고 해서 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원래 가는 자리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큰 배는 바깥쪽으로 우유를 해서 그 다도해 쪽으로 오지 않고 바깥쪽으로 우유를 해서 다녔다고 그러고요. 그 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명량해전이 있었던 울돌목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맹골수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센 두 번째 물살이 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울돌목 그야말로 그렇죠.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살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전 세계적으로도 맹골 수도가 5번째로 물살이 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요. 예,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속도를 늦춰서 갈 수밖에 없는 지역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과 그리고 화물 이런 것들을 적재한 상태에서 좀 과속을 해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데 그러면요 이곳이 전 세계에서도 물살이 5번째로 빠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울돌목 이후로 두 번째로 빠른다면 이곳으로 이 사이로 다니는 것, 이 섬과 이 섬 사이로 이 항로를 잡은 것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왜 여객선이 다니죠? 그 선 자체가 과거에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피하려고 할 때 바지선이나 큰 배가 있으면 설령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큰 배 그리고 바지선은 밖으로 돌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 여객선의 경우에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규정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배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낫기 때문에 그런 거겠군요.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규정 안에 충분히 저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규정 안에 있는 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살이 빠른 두 번째로 빠른 곳에 이런 여객선이 다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일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 바다를 잘 아시는 이장님 한 분 계십니다. 정순배 이장이신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이곳 지금 이 시각 바다는 어떤 곳인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 나와 계시죠? 네, 수십 년간 이 바다를 경험하셨는데 특히 오늘 날씨가 굳어지면서 비바람이 걱정인데요. 지금 이 시각 그 바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요. 파도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중에 이맘때는 워낙 물살도 빠르고 해서 어선도 그곳을 너무너무 잘 아는 어선도 뜨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배 타면 그렇게 출렁거리고 위험한 바다인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어느 물때가 지금 현재는 사립대라 조류가 굉장히 빠를 뿐입니다. 조류가 빠르다. 실제 그러면 어제 사고 현장에 직접 가보셨잖아요. 침몰 현장에. 그곳에서 뭘 보셨습니까? 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먼저 가셨던 우리 회원들이 이제 구출을 종료를 하고 배가 이제 엎어져 있는 현재 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바다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비와 바람, 내일 모레 좀 잦아지면 이 작업이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요. 온 국민과 함께 이장님과 함께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 보고 있습니다. 같이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기술적인 것 뭐 아무리 점검을 해봐야 일단 구조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과연 이런 모든 일에 일차적 책임을 졌던 그 선장님의 역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으로 정리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좀 2번에 걸쳐 봤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리고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만 예,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현재는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진도체육관을 찾아서 희생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또 지금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가족분들의 마음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답답하시고 또 애가 타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그 구조 현장을 다녀왔는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으로서도 온 힘을 다하겠다. 마지막 한 분까지 생존한 한 분을 찾기 위해 또 구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이외에 참 많은 것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현장 상황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